자, 오늘의 두 번째 메인 주제인 파이어족 배당 1억 종합소득세 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 배당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세금, 특히 이 종합소득세와 건보료 때문에 이 배당 주식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배당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니까요.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의 세금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배당주는요. 매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배당소득세는 얼마일까? 미국은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퀄리파이드와 non qualified dividend로 나눠주는데요. 61일 이상 보유한 배당 수익은 qualified dividend로 구분되어서 60일 이하의 보유 주식은 또 non qualified로 구분돼요. 그래서 배당 소득도 양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qualified 디비던드는 롱텀 세율과 같은 0%, 15%와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non-qualified dividend는 short-term과 마찬가지로 이 소득 브래킷에 따라서 10%에서 37%의 세율이 적용이 되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미국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복잡한 좀 한국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한국에서 계시면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금 등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 관련해서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첫째, 일단 거래세를 보면 한국에서는 0.23%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SSF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러니 일단 이 거래세는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외 주식으로 본 돈과 잃은 돈을 합쳐서 총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세금을 떼는 거죠. 해외 투자에 대한 세금은 매년 5월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TQQQ를 우리가 매도해서 그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배당소득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제피나 SCHD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제피와 SCHD는 특별히 트레이드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고 보고 배당소득세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5%를 원천징수하죠. 만약 해외 주식으로 배당금 100달러를 받았다면 현지 정부에서 15달러를 떼고 85달러를 계좌에 들어오는 거죠. 이때 미국 주식 중에 종목명이 끝이 LP라는 단어가 붙은 종목은 배당금에 대해 15%가 아닌 37%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종합소득세는 굉장히 복잡하죠. 만약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2천만 원이 초과된다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종합소득세는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모든 소득을 다 더해서 이 과세 표준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내며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6%에서 45% 누진과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올해 작년에 그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과세 표준이 좀 조정됐어요. 23년에. 그래서 올해 이제 조정이 되면 아마 내년 2024년부터 세금 보고부터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살펴볼 때 이 개정된 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 배당금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정말 세금 폭탄을 맞을까요? 그래서 제피나 SSH나 이 배당주를 하면 안 될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소득세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누진공제액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과세 표준이 6천만 원이면 전체 6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24%의 세율이 적용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어떠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소득세 과세 표준이 6천만 원이라면 1,4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 단계인 3,60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빼기 1,400만 원, 그러니까 3,600만 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1,000만 원, 6천만 원 빼기 5천만 원에 대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과세 표준 6천만 원인 24%가 1,440만 원이 아니라 86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24%가 전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나눴던 이 세 가지를 단계별로 우리가 더해서 864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세금 계산하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세 세율을 곱한 다음에 그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6천만 원일 경우에 해당 세율 24%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빼면 소득세가 86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올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적용이 되면 2024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먼저 파이어족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소득이 전혀 없고 오직 배당 소득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배당만 받았을 때는 종합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중에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 부부가 있어요. 한 부부가 영 1억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치죠. 자, 파이어족이에요. 이 부부가 파이어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억 배당을 받는다고 치면 이것을 만약 배당소득세로 계산하면 15%잖아요. 배당소득세가. 그러니까 1,500만 원을 내겠죠. 자, 그런데 배당금이 2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1인당 2천만 원, 그러니까 부부 4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거든요. 그러니까 4천만 원까지는 15%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4천만 원 곱하기 15%, 6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24%를 적용해서 1,440만 원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빼야 하니까 600만 원 플러스 1,440만 원 마이너스 576만 원을 하면 1,464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당 소득세가 이미 우리가 1,500만 원이잖아요. 배당 소득세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종합과세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제피로 1억 원을 배당 받으려면 몇 개가 우리가 필요하죠? 1,200원 환율 기준으로 제피 55불에 배당 0.5불 기준이면 14,000개 정도 있으면 1억 정도 되면 14,000개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파이어족 부부가 14,000개를 가지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그냥 종합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에만 내도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크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싱글일 경우에 한번 볼까요? 싱글. 자, 파이어족 싱글. 연 8천만 원을 배당으로 받으면 분리과세 15%인 1,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가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종합소득세 2천만 원까지 싱글이니까 2천만 원이 분리과세죠. 15%인 300만 원.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서는 24%가 적용돼서 1,44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나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빼니까 1,16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죠? 원천징수액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냥 15%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즉 혼자라면 8천만 원, 월 650만 원 정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종합해 보면 혼자라면 여유 있게, 혼자라면 현재 기준 제피 11,000개, 부부라면 대략 16,000개까지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단지 15%의 배당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것은 기타 소득이 없는 배당 소득만 계산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있을 때는 계산이 완전 또 달라집니다. 자, 그럼 좀 더 복잡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소득이 있는 분들. 자, 먼저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배당 소득으로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5%인 300만 원, 나머지 6천만 원,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과 배당 1,000만 원인 6천만 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돼서 1,440만 원이에요. 그러나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빼야 하니까 86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864만 원이 모두 배당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원래 이것은 연봉 5천만 원에 대해서 24%인 1,200만 원의 누진공제액 비율 479만 원을 뺀 721만 원을 내는 것이었고, 배당소득 1,000만 원에 대해서 24%인 240만 원에서 97만 원을 뺀 143만 원, 이 두 개를 합한 거예요. 864만 원이. 자, 그런데 그러면 143만 원도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 1,000만 원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15%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당소득세가 더 많아요. 즉 종합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고 배당소득이 9천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배당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배당소득 3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7천만 원과 연봉 3천만 원이 합해져서 1억 원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내면 되는 거죠. 자, 1억에 해당하는 과세는 35%예요. 35%인 3,500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 누진공제액 1,544만 원을 빼요. 그러면 1,956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 배당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 사업소득, 노동소득 3천만 원에 35% 1,050만 원에 또 비율에 맞는 누진 공제액 463만 원을 빼면 587만 원을 내는 것이었고, 배당소득 700만 원에 35%인 2,450만 원에서 누진 공제 비율 1,080만 원을 빼면 1,37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7천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15%잖아요. 그러면 1,050만 원이니까 종합소득세가 1,370만 원,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가 1,050만 원. 제가 큰 거를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320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부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부부. 자, 연봉 5천만 원에 배당 수익이 5천만 원이라고 치죠. 그러면 배당 군리과세 2명이니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 대해서 15%인 600만 원,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과 4천만 원을 제한 배당 1,000만 원에서 6천만 원에 대해서는 24% 소요율이 적용된 1,440만 원에 누진공제액 576을 빼면 대략 864만 원이에요.
원래 노동소득 5천만 원은 세율 24%를 적용해서 1,200만 원에 비율에 맞는 누진공제 460만 원을 빼면 740만 원과 나머지 1,000만 원은 24%인 240만 원에 누진공제 비율 115만 원을 빼면 125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1,000만 원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얼마였죠? 15%? 150만 원이죠. 그러면 뭐가 더 많죠? 배당 소득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연봉 5천만 원에 배당 소득 5천만 원일 때 종합소득세는 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난 배당 소득이 10억이다. 그럼 어때요? 세율이 45%예요. 배당하지 말아야죠. 배당주. 그때는 배당주를 다이렉트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인을 통해서 투자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찾아야겠죠. 다음 결론을 내볼까요? 자, 한인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772만 원이에요. 이 중 실물자산, 그러니까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거의 80%에 이르고 금융자산은 20%에 불과합니다. 즉 전체 가구 평균 금융자산은 1억 원 정도예요. 또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자산은 9억이라고 그래요. 즉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순수 금융자산은 2억을 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억이면 제피 몇 개를 구입할 수 있나요? 16만 6천 불을 잡고 현재 1,200원, 환율 1,200원에 제피 55불, 배당 0.5불을 계산하면 3,000개 정도 매수할 수 있는 돈이죠. 3,000개면 한 달에 1,500불, 1년에 18,000불이에요. 하나로 2천만 원이죠. 또한 위 계산을 보면 부부가 함께 하면 연봉 5천만 원에 제피 7,000개를 풀매수해도요. 종합소득세 거의 내지 않습니다. 자, 이를 하나로 따지면 4억 6천만 원이에요. 즉 연봉 5천만 원이면 4억 6천만 원까지 매수해도 종합소득세 거의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이어족은 혼자라면 여유 있게 11,000개까지, 부부라면 16,000개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그냥 단지 배당소득세 15%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본이 근데 너무 많다. 모두 배당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세금이 많다. 그러면 딱 이 커트라인까지 투자하시고 나머지 비용은 뭐 TQQQ를 투자한다든지 뭐 개별주를 투자한다든지 지수추종을 투자한다든지 뭐 TQQQ를 분산으로 투자하시면 되겠죠. 세금은요 누구나 내는 겁니다. 절세 노력은 해야죠. 그리고 세금을 아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것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은요 의료보험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